안녕하세요. 잠꼬대의 미학. 이번 편은 조국 전 장관의 조국의 시간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었을 겁니다, 아마. 그때 표창장 위조했다고 4년 징역을 두드려 맞았죠. 이런 유례없는 어처구니 없음이 역사상에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표창장 위조, 그 말 같지도 않은 논리로 이 무기는, 이 모든 코미디, 사실 재판에서 다 그냥 해결이 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됐거든요. 정리가 될 거라고. 어차피 이 사냥의 목적은 조국 전 장관이 이제 낙마에 있었으니까, 그리고 사실 낙마했고 그만뒀기 때문에 이 소송건이 그렇게 크게 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웬걸 4년을 두드려 맞는데 설사 위조를 했다고 해도 그렇지, 이걸 어떻게 4년을 주는 판사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게 내일도 아닌데 이쯤 되니까 이제 화가 난다기보다 되게 굴욕적이었어요. 내 상식이 침해받았을 때 느껴지는 그 굴욕감 있잖아요. 연민과 분노를 넘어서 되게 허탈했고요. 내가 참 몰라도 너무 모르고 있었구나, 이 사회에 대해서. 내가 너무 순진했다는 것에 대한 그 창피함, 부끄러움, 이런 것들 때문에 되게 굴욕적이었던 날이었습니다. 그 작년 크리스마스 이브. 정말 짜증 많이 났습니다, 그때. 조국 뱃살을 사서 보지는 않았어요.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기 때문이죠. 일이 이쯤 되니까 이 책을 안 살 수가 없었습니다. 이름 없는 일개 도시민이 도와줄 수 있는 최소한의 역량이다 라는 생각에 책을 샀습니다. 보통 알라딘에서 책을 주문하면 보통 2-3일 정도 걸리잖아요. 어쩔 때는 주문한 그날 오는 때도 있긴 한데, 이게 주문한 지 2주쯤 지나서 받아보게 되었습니다. 5월 마지막 주 언제쯤인가에 책을 주문했는데 그 6월 중순쯤에 받았으니까 이렇게 오래 걸린 적이 없는데, 좀 재고가 없어서 늦게 왔다니까 2주 걸려 늦게 온 게 이렇게 고마워 본 적도 처음입니다. 책은 단순히 조국 장관의 억울함으로만 채워져 있지 않아요. 아니, 오히려 되게 격정적인 분노와 억울함, 이 생각보다 많이 절제되어 있습니다. 잔인하다 못해서 진짜 유치하기까지 한 그 언론, 그리고 검찰, 그 인간 사냥,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억울함, 분노, 이런 걸 표현하기보다는 오히려 오히려 정말 찾아보기 힘들었던 언론의 제정신 박힌 그런 보도들을 찾아내서 그런 보도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소개를 해주죠. 그래서 독자로 하여금 너무 많이 분노하지 말라고 그런 배려가 느껴질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그 서술의 수준이. 미친 검찰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최단 시간 장관직에 있으면서 숨가쁘게 내달렸던 그 시간들, 그리고 윤석열 임명에 대한 그 뒷얘기들이 이제 책 속에 있습니다. 책 속에 있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여기서 하자는 건 아니고요. 오히려 이 난리 속에서도 억울함을 호소하고 불평하기보다는 오히려 담담하게 자신이 가진 문제의식에 대한 반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조국 장관의 침착함에 경의를 표합니다. 실제로 책에는 오타가 한 자가 없어요. 최종 탈고가 거의 5월 중하순인 걸로 보여지는데 되게 급하게 책이 마무리된 것 같은데도 정말 오타가 한 자가 없습니다. 법치국가, 일반적으로
법치국가의 국민으로서 강한 준법 정신은 시민의 미덕이라고 간주가 되어 왔습니다. 법을 믿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어왔고요. 그런데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란 말을 이제 이해하게 됐습니다. 법은 우리가 지켜야 할 최후의 보루인 것이지 최우선으로 지켜야 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이제 근 2년간 우리를 피로하게 만든 윤석열 항명 사태로 명백해졌습니다. 법 없이도 살 거란 칭찬이 단순히 순진하고 착한 사람들 칭찬하기 위한 쓰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생각해보면은 도덕이 없는 자들이 법을 찾는 거거든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법을 이용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검찰이었습니다. 국가가 법을 집행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이게 정확히 말하자면은 검찰과 사법부가 법을 집행하는 거였죠. 그리고 이들이 마음만 먹으면 아무도 말릴 수 없다는 거를 이번 기회에 똑똑하게 목도했습니다. 법에 대한 막연한 신뢰가 산산이 무너지는 상황이었죠. 민주정치는 다수 결과 독재 사이의 투쟁이 아니라 시민 권력과 시험 권력 간의 투쟁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선출된 시민 권력이 시험 하나 잘 봐서 임명된 관료 권력을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 이게 민주정치의 핵심이었던 거예요. 요컨대 준법은 미덕이 아니었다. 법 따지면서 건전한 시민인 척했던 내 지난날을 참 부끄럽게 만드는 인간입니다. 윤석열이가. 도덕으로 해결이 안 나오는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서 법이 존재하는 거죠. 법으로 도덕을 지키는 거죠. 도덕을 위해 법이 존재하는 거지 도덕이 법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에는 심장이 있어야 한다는 말, 옛날에는 그저 감상적이고 되게 멋있는 말로만 생각했었는데 이 말이 이렇게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말이었구나라는 걸 처음 느끼게 됐고요. 도덕을 상실하기는 기자도 만만치 않습니다. 검찰은 인간을 사냥을 했고 기자는 사냥한 인간을 우리에 가두고 희화화했습니다. 누가 우리나라 기자를 이렇게 만들어 놨을까? 이 인면수심의 잔인함과 권력 앞에서 배를 까고 들어놓는 이 비열함들. 최근 기자의 행태를 고발하고 있지만 언론개혁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말고는 딱히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니까 말을 아끼겠다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조국 장관이. 누구보다 사실 할 말이 많을 텐데 말이죠. 그만큼 조국 장관은 자신의 분노와 억울함에 대해서 매우 절제하며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결국 문제는 속도 경쟁이지 않을까 싶어요. 클릭수에 따른 광고, 배정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 아닐까요? 언론사의 수익 창출 구조가 결국 광고비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 모든 문제는 거기에서 지금 비롯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구글처럼 포털인 뉴스를 배치하지 못하도록, 포털인 뉴스를 유통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 일단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미디어 바우처법, 이게 확실한 자료는 모르겠지만 국민에게 일정량의 도토리를 나눠주고 그 국민들로 하여금 좋은 기사에 대해서 좋아요 후원을 하도록 하는 법, 대충 이런 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또 어떤 언론에 대한 확증 편향 같은 건 막을 수 있는 법은 아니겠지만 보완할 여러 문제가 있겠지만 지금처럼 이제 언론이 자본의 볼모가 되는 일은 조금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저는 일단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언론은 정말 최악입니다. 법은 도덕을 상실했지만 언론은 법, 도덕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법도 없고 도덕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동물이지 뭐. 기자 자신도 이미 느끼고 있을 겁니다. 자기가 인간으로서의 의무를 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자괴감. 그나마 조중동 기자는
자신이 정권을 창출하고 뭐 좌지우지하고 있겠다는 그 뽕이라도 맞지. 기자에게 도덕과, 보통 기자에게 도덕과 기자로서의 프라이드를 회복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게 이제 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있고, 뭐 포털 이제 뉴스 유통 금지 법, 그리고 뭐 미디어 바우처법, 여러 가지 법들이 동원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 검찰 언론 이대로 두면 정말 공멸입니다. 공멸. 2년 동안 지겹게 재판하고 있지만 조국 장관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는 없어요. 표창장을 뭐 위조했네 안 했네 뭐 그거 가지고 이 사단을 내는 것 자체가 이미 비상식적인 거고요. 설마 하니 컴백 교수가 스캔 받고 이미지 조작하고 PDF로 변환하고 뭐 해서 2차 저차 해서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사실, 이거를 심각하게 믿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거의 없을 것 같은데, 문제는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것은 알겠는데 어쨌든 화는 난다는 사람들인 거죠. 어쨌든 특혜를 누릴 수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실망일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조국 장관은 여러 차례 진지하게 사과를 했고요. 공개적으로 책 속에서도 계속해서 사과하고 있습니다. 도덕적 책임을 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시절 입시에서는 그것이 누구나 다 하는 활동이었다는 거 라는 사실로 핑계대지 않아요. 유시민 님이 뉴스공장에 출연해서 조국 대전 참전을 선언하며 이런 말을 했었죠. 본인은 자신이 단 한 번도 도덕적으로 아무 결함이 없다고 말한 적이 없는데 그에게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서 위선적이라고 낙인을 찍는 것이, 우리가 낙인을 찍는 것이 온당한가? 이런 식으로 단 하나의 오점을 문제 삼기 시작하면 세상에 나만 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라는 말을 했었죠. 저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죠. 완벽한 사람은 없고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인간인 거죠. 완벽하면 신이지 뭐. 하지만 조국 장관은 자신이 위선적이었다는 평가에 대해서 핑계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위선이라는 것에 대해 의미심장한 말 한마디를 인용을 합니다. 359페이지에서 현 정권의 내로남불, 위선에 대한 비판이 상당하다. 권력의 위선에 대한 비판은 늘 옳다. 그러나 위선으로 입은 상처를 솔직한 악덕으로 치유할 수는 없다. 역설적이지만 위선이야말로 선을 담고 싶은 우리의 또 다른 본성을 증거한다. 위선이 악이 선에 바치는 경배인 이유다. 위선은 역겹지만 위선마저 사라진 세상은 야만이다. 냉소하기보다는 위선의 모순 속으로 걸어가야 할 까닭이다. 이 길을 우리는 걸어야 한다. 라는 말을 인용을 합니다. 이게 뭐 핑계라면 핑계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 인용이 조국 장관의 핑계로 읽히지는 않았습니다. 핑계로 읽히기보다는 걱정으로 먼저 읽혔습니다. 위선으로 입은 상처를 솔직한 악독으로 치유할 수는 없다는 말. 위선을 미워한 나머지 대놓고 저지르는 악과 결탁하지는 말아달라는 부탁, 당부, 뭐 이런 정도로 저는 읽었습니다. 그리고 딱 이 정도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위선을 옹호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틀린 소리는 사실 하나도 없죠. 현 정권은 위선이란 탈이라도 쓰지 누구는 그나마 그 탈도 쓰지 않습니다. 이제 갈 때까지 가보자는 건지 진짜 이빨과 발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위협을 가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사법부들이, 그리고 여러 언론 권력들, 사회 상층부 메리토크라트들은 이제 그 야만성을 다 드러냈습니다. 최근에 벌어진 그 김영호 판사의 그 일본 기업 강제징용 피해 배상 소송건에 대한 판결을 보세요.
도대체 이렇게 믿는 구석이 뭐길래 백주대낮에 이런 판결을 겁도 없이 이렇게 내는지는 진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갈 때까지 간 거죠. 말이야 바른 말이지. 현실적으로 예절과 위선을 구별할 방법이 있나요? 조국 장관의 억울함과 상관없이 그 위선, 악의 선에게 바치는 경배라는 표현은 되게 참 멋있는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위선이 진지해지다 보면 또 선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까지 막 나가는 집단일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언론의 행태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습니다. 검찰과 언론의 유착관계가 이런 정도일 줄은 상상도 못했죠. 딱 봐도 제정신이 아닌 기사들인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 분노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었던 것 같아요. 조국 본인이 반성이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도의적 사과를 하겠다는데 제3자인 제가 조국 죄인 만들기 프레임에 오히려 더 열 올리면서 막 분노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조국에 실망했다고 하는 말에는 그래도 신뢰가 깔려 있었다는 전제가 있죠. 신뢰가 깔려 있었으니까 실망을 했겠지. 그런데 그 실망이 정당한지 아닌지는 사실 나중 문제인 것 같아요. 누구나 분풀이를 합니다. 때로는 그 분풀이의 방향이 엇나갈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방향이 맞냐 그르냐라는 거는 핵심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당한가 아닌가를 판단할 근거도 사실 없는 것 같고요. 분풀이 그 자체가 중요한 거였죠. 부는 안으로 사겨라. 이제 옛말이에요. 이런 분풀이가 정치 세력에게 각성제 역할을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정당성과 상관없이 어떤 위정자에게는 그 분풀이를 존중하고 이해할 의무가 있는 거였죠. 솔직하게 고백하자면 그 요즘 학생들 강의평가를 보면 그렇습니다. 강의가 너무 어려워. 이 수업은 쓰레기야. 당신은 이 학교에 없는 게 좋겠습니다. 뭐 이런 되게 좀 가슴을 폐부를 찌르는 그런 말들이 막 올라오는데 저는 사실 이게 되게 웃기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강의가 어려우면은 자신의 이해력을 탓하는 게 아니라 강의를 탓하는 시대구나. 참 사람 얻기 힘들다. 씁쓸해하면서 그냥 넘겨버렸었는데 가만히 반성해 보자면 학생들의 그런 어처구니 없는 강의평가, 제가 제 입장에서 어처구니 없어 보이는 강의평가도 존중해 줘야 하는 거였구나. 이 넋두리를, 이 분풀이를 존중하고 참고했어야 했던 거였구나 라는 반성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잘못한 거죠. 정당한가 아닌가를 따지기보다는 이해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를 깨닫게 해준 책입니다. 이 책이. 민주당 의원의 대다수들도 조국 장관의 편은 아닌 것 같긴 한데 그 조국 장관 일가족이 다시 일상의 평범함으로 되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같이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